안녕하십니까. 공부방 지도사 과정. 아마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 막 찾아보셔도 공부방 지도사라는 키워드로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부방이라는 게 아마 주변에 많이들 있고 또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들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계에 계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그러한 의지를 많이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본격적으로 아마 공부방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곳이라든지 이거를 교육해주는 전문적인 그러한 곳은 없더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를 통해서는 보통 이제 공부방을 그런 곳을 통해야만 오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춤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아마 제 주변에도 제가 이제 공부방 컨설팅을 한 지 벌써 꽤 오래됐는데 주변에서 많이들 하시는 게 그냥 나는 개인으로 하고 싶지만 개인으로 하려다 보니 누군가에게 이렇게 좀 협조를 구하고 싶은데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해주는 곳도 없고 또 그러자니 또 혼자 그냥 막연히 시작하려니 불안하고 이래서 공부방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관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좀 공부방 과정을 알려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면은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게 바로 공부방 지도사 1급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25강을 준비하면서 함께 강의할 이수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에 이제 저는 이쪽 교육계에 참 오랫동안 일을 하게 됐고요. 우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학습 코칭 아니면 독서 이런 쪽으로 우리 학생들도 만나고 저는 제가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부모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너무나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엄마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다시 터날 수 있게끔 제가 또 연결을 시켜드리는 게 바로 또 이 공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필요한 건 또 너무나 많죠. 프로그램도 우선 중요하고 그 안에 어떻게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잖아요. 창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제반적인 부분을 같이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 굉장히 저가 준비하기는 참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전달되는 게 아마 100에서 한 20-3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나도 쉽게 그리고 그렇게 큰 부담 없이 공부방을 창업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준다라는 거에 굉장히 의미 부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아마 클릭하다가 이 공부방 지도사는 뭐지 하고서는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정말 나는 공부방 창업을 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서칭하다가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선생님은 공부방 원장님으로 사업가로서 거듭날 수 있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주제는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공부방에 오픈을 해야 되겠다,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면은 지금의 교육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그러한 교육에 대한 변화, 교육 시장의 흐름, 그다음에 교육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아마 많이 바뀐 거는 직간접적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하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부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자라면은 공부방 지도사는 실질적으로 공부방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고라는 걸 하실 텐데 공부방을 신고를 하시는데 공부방이라는 걸로는 신고할 수가 없고요. 교습소나 학원은 신고할 수 있어요. 그건 허가제예요. 근데 공부방은 개인가외 교습 신고, 개인가외 교습자 신고만 하시면 바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 해당 관할 교육청에 개인가외 교습자 신고를 하시고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만 하시면 바로
창업이 된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공부방은 뭐예요? 내가 굳이 교습소인 경우는 가까운 상가 건물을 빌려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학원도 거기에 맞는 교습소나 학원은 그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지만 공부방은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하고 우리 집에서 사는 내 집에서 바로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식적으로 공부방은 뭐다? 공식적인 그러니까 언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방 지도사 과정은 뭐냐? 아동들에게 맞는 다양한 교육과 보육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 타겟은 누구기 때문에 초등 아이들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무엇이 좀 필요하다? 보육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지도와 함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진행 운영하실 수 있게끔 제가 교육을 시켜드리는 전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 지도사 자격증을 따시면은 우리가 보통 이것도 하나의 민간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무분별하게 따시는 민간 자격증은 도리어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 자격증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어야만 다른 공공기관이라든지 다른 타 회사에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발급 번호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증, 라이센스는 보통 정부에서 해주는 자격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해주는 이러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러한 공부방 지도사 여러분들이 많이 따시는 다양한 각종 자격증들 있어요. 뭐 자기주도 학습, 뭐 요가, 뭐 요즘에 바리스타, 뭐 여러 가지 자격증들, 그건 다 민간 자격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다? 일반 회사에서 그냥 발급해 주는 거는 다른 기관에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격증이어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 과정을 수료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은 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번호에서 발급번호가 나온 걸로 자격증을 받으시기 때문에 다른 타 기관에서도 인정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엄연히 선생님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공부방은 창업입니다. 그냥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요. 그냥 직장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선생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업가가 되신다라는 거. 그래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지금 현재 학부모들은 이런 소규모, 특히 초등 부모들은 요즘에 교육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초등만 하더라도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한글을 막 배우고 있거든요. 받아쓰기 이런 것도 당연히 없고 알림장도 안 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놀러 다니는 것처럼 그렇지만 그 안에 굉장히 교육과정이 단단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대 때 엄마들 세대에서 배웠던 공부랑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굳이 워킹맘이 아니더라도 전업맘이 있더라도 이런 공부방을 선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변한 교육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더 그 안에는 내 아이는 내 맘대로 또 안 되잖아요.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근데 예전처럼 막 주입식의 교육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이제는 뭐다? 내 아이를 1대1로 케어할 수 있는 이러한 소호로 운영되어 있는 공부방들을 선호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을 제대로 지지해주고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러한 코칭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이 공부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들은 엄마들에게 받았던 그러한 정서적인 안정도 요구를 하고요. 교과 과정에서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복습적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정서 안정, 그 다음에 공부 습관, 그 다음에 독서, 가장 중요한 독서 습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관리 감독해주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의례적으로 학습지 하나, 두 개 했지만 이제는 학습지가 정말 교육에는 제일 안 좋은 키워드입니다. 아이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풀게 하는, 이거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초등 아이들이 공부가 왜 싫어요? 학습지가 싫어서요. 학습지 숙제가 너무 많아요. 이걸로 공부가 싫다라는 이유를 참 많이 얘기합니다.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 학습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많은 교육계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사교육비를 낮추고 아이들을 매일매일 학습할 수 있게끔 기본 틀을 만들어준 데는 많은 공여를 했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문제 많이 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로 채워지는 이러한 학습은 지금의 교육과정에, 지금의 교육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창업을 하려면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할 거예요. 돈이 많이 들 거라고. 그렇지만 이거는 돈이 안 들어가요. 왜? 우리 집에서 하는 거니까. 개인과외 교습 신고는 뭐다?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에서 해야 돼요. 만약에 선생님이 다른 공간에다 하고 싶다 그러면, 공부방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내 거주지가 거기로 돼야 되기 때문에 주소 이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거, 이런 건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설명을 해 드릴 거라는 거. 근데 엄연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 공부방은 뭐다? 사업이다. 창업이다. 여기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25강의 커리큘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여기죠. 예, 교육의 변화부터 해서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 선생님들 앞으로 만나야 할 이 아이들은 어떠한 인재상을 가졌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만나는 우리 아이들의 발달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선생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교육계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게 아동 발달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사교육이 흘러가고 있는지, 사교육 시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들이 있는지, 학원 형태는 어떻고 교습소는 어떤 거고,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와 프랜차이즈가 아닌 것 어떻게 구분돼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방으로 이제 오픈을 준비를 하려고 이제 합니다. 7강부터는. 그래서 공부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으로 해야 되는지, 과목을 하나를 해야 되는지, 둘을 해야 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창업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있겠죠. 개인과외 교습 신고를 하고 사업자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절차를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이 공부방을 왜 해야 되는지, 오너로서, 창업자로서의 꿈과 목표,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 중심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운영자로서, 사업가로서의 자세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을 준비합니다.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홍보, 마케팅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입지 선정은 최대한 고려해서 했을 것이고,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저는 이거 중요해요. CS, 고객 서비스예요. CS 무슨 교육에, 이제는 교육도 뭐다 서비스 시대예요. 학부모를 고객으로 섬기는 그 마인드부터 배우셔야 돼서 CS 마인드 교육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이제 상담 계속 해야 돼요. 회원 유치할 때도 해야 되고요. 휴회할 때도 해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회원 관리하면서도 상담해야 됩니다. 엄마와 친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회원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함께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공부방에 왔으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 실력이 있고 역량이 좋은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습관 정말 중요하죠. 공부방은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온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습관이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 함께 다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우등생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프로그램 이런 것을 우등생 절대법칙, 그다음에 독서, 학습, 체험학습까지 구체적으로 지도 방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강부터 이제 구체적인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없어서 프랜차이즈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면 이제 선생님들도 스스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차별화된 이 교육 과정에 맞는, 현행에 운영되고 있는 이 교육 과정에 맞는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크게 어떻게 있죠? 독서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요. 교과, 학습 프로그램이 있을 것이고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부분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한다라면은 아마 공부방 오픈하시는데 크게 어려움 없으시겠죠? 저와 함께 그냥 꾸준히 쫓아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굉장히 빠릅니다. 교육계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절대평가가 되고 학종시대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아이들이 수시죠. 정시보다 수시가 85%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 건 뭐예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루하루 생활들 자체가 그냥 다 수행평가예요. 굳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다 평가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이런 교육의 변화를 빨리 보셔야 돼요. 그리고 멀리 보셔야 돼요. 이 방향성을 만드시는 게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러한 유명한 교육계에 관계된 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상력과 감성이 중요한 사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4시간 우리는 사이버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뭐예요? 지식을 이제는 선생님, 오프라인 선생님을 통해서 굳이 얻지 않아도 돼요. 지식은 뭐로?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내가 지식은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활용하고 응용하고 다시 새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누구의 몫이에요? 아이와 그 외에 코칭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의 몫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시대죠?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이제는 지식을 굳이 인간의 머리에서 끄집어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인공지능, AI와 로봇이 공생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하이 컨셉, 하이 터치라고 해서 엘빈 투프, 그 다니엘 핑크인데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디자인이고 감성이고 스토리라고 했어요. 조화라고 했고요.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합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정보화 시대에서 이제는 감성의 시대, 창조의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거를 선생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퍼스널 브랜드 시대에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고 이것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집단 지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1차 산업혁명부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에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기계화, 이 증기기관으로 해서 기계가 생기면서 우리 사람이 편해졌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통해서 공장에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식정보혁명,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지식이 이제 인간이 굳이 내가 머릿속에 안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 시대 때는 뭐죠? 내가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기계가 일을 하는 거고요. 지식 정보 때는 뭐예요? 내가 굳이 내 머릿속에 지식을 안 넣어도 컴퓨터가 알아서 지식을 가지는 시대라는 거죠. 이제는 뭐예요? 이게 인간은 뭐예요?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들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물과 공간을 초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시대는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누구한테, 사람한테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지식은 기계가 우리에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활용을 하는 능력 굉장히 필요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 어떻게 바뀌었죠? 좌뇌를 썼던 시대가 우뇌로, 이성에서 감성으로, 제조의 시대에서 창조의 시대로,
각자 했던 분업에서 협력의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의 키워드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됐었고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부와 명예가 가져왔다라면 지금의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망한다라는 거죠.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 이걸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빅데이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딱 서 있으면 나의 모든 것들이 데이터에 올라가져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굳이 막 노력하지 않아도 내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기술과 데이터, 사람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요? 개방, 공유, 참여, 소통, 협력, 혁신, 창의, 상상. 이런 키워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뭘 줘야 돼? 주도권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방법이 바뀌었고 생활 패턴이 다 바뀌었어요. 그거를 훈련시켜야 하는 곳이 어디다? 선생님이 지금 오픈하시려고 하는 공부방이라는 거예요. 미래는 이렇게 바뀝니다. 개별화 학습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적시 학습, 그리고 그 어떠한 주제들을 한 대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집단지성,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지식이 담겨져 있는 집단지성 포털에서 학생들이 각자 공부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지식을 검색해 오면 어떻게 해요? 교사는 그 정보를 습득하는 아이들에게 헬퍼 역할을 하고 도와주고 멘토 역할을 하고 가이드, 안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지식은 찾아서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거를 뭐예요? 아이들이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끄집어낼 수 있게끔 옆에서 격려해주고 멘토의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학교는 사이버 교육에 의해서 대처될 수 없는 실험과 체험 중심으로 바뀌어요.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이 아니라 훈련하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인성 및 가치관 교육과 관련된 팀워크, 공동체, 생활 위주의 커뮤니티 활동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아마 대학부터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학교라는 곳이 기능이 엄연히 변화가 빠른 시간 안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교육. 우리는 지금 교육계에 들어오신 겁니다. 교육은 인간이 지금까지 이만큼 발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교량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개인의 성장, 변화, 발전을 돕는 곳이고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혜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전달, 문화, 사회문화, 유산을 계승시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배움의 기쁨을 경험하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욕구, 사회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이게 바로 교육을 토대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창조시대, 평생학습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이제는 졸업이라는 개념이 없이 내가 또 그때 필요하면, 이제는 평생학습이 또 필요한 거가 뭔가가 있으면 가서 또 훈련해야 되고 나를 다시 다져야 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예전에는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고요. 이러한 거는 다 연계돼서 같이 갑니다. 공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학교나 교육은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우리 공부방도 함께 움직여 주셔야 돼요. 단순히 아이들이 와서 그냥 공부만 하는 곳, 그냥 예전처럼 뭔가 선생님이 가르쳐야 하는 곳으로 생각을 하시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게 미래교육의 변화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바뀐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예전에 과도한 분량에 짜여진 교육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적정한 학습량의 유연한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획일화된 교육에서 다양하고 개별화된 특성화된 교육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결과 중심에서 문제 해결 과정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교과서 중심에서 교과와 체험 활동이 융합된 교육이어서 지금 뭐요? 학교에 뭐가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뭐요? 자율 활동,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이러한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교육 과정과 유린된 인성인데 지금은 인성교육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당연히 인성이 이제 교육으로, 그러니까 법안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인성교육 자체가 법으로 아예 명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은 인성교육은 굉장히 큰 부분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고 이게 평가 항목에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시험 점수 위주의 평가에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바뀌었습니다.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공부방에서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좀 잡히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창의 인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교육, 포괄적 교육, 융합 교육, 미래형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다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이렇게 바뀌었구나. 예전에 그냥 내가 생각했던 공부 숙제 봐주는 그런 공부방의 개념으로 하지 않는다라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대량 학원, 아이들을 많이 모아서 선생님 진도 빼는 식의 그러한 교육기관은 없어집니다. 이제는 그건 누가 해준다기 때문에 컴퓨터가 해주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 이런 사교육은 뭐가? 아이들과 밀착해서 아이들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태도와 습관과 훈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식을 내가 주입해 주자.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공부방을 오픈, 나 요즘 애들 거 어려워서 공부 못 가르쳐 주는데 공부 가르쳐 주지 마시라고요. 공부는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이들이 알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교과서가 너무나 잘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이 실생활에 연계된 학습이기 때문에 아이한테 맞는 학습이 제대로 본인한테 습득될 수 있게끔 습적인 부분에 좀 큰 방점을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서 우리 공부방으로 와서 이 1시간, 1시간 반, 2시간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생활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중요하고, 이 부분을 제가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도력입니다. 주도성 있는 아이로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남과 소통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있게끔 훈련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방법과 습관입니다. 아이들의 공부하는 태도와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이게 제대로 습관이 되게끔 해주는 게 초등교육에선 가장 필요한 거고, 이걸 실천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바로 공부방이라는 거,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해 드린다라는 거 꼭 믿고 저와 함께 길지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짧을 수 있거든요. 25과정을 함께 공부하신다라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과정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이런 것들 있으면 저한테 따로 문자나 연락 주시면은요, 제가 필요한 부분 바로바로 응대해 드리고, 제가 지금 계속 이러한 프랜차이즈라든지 공부방 컨설팅을 함께 해드리고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공부방 지도사 과정 마무리하실 때까지 차근차근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보면서 이번 시간,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공부방 지도사 과정 함께 들으시는 거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